스크래치 레벨 2편 학습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우리가 앞서 변수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고양이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몇 걸음 걸었는지 이걸 기억하는 그릇. 그게 바로 변수였잖아요.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여 변수에 어떤 그 값이 저장이 되면 그 값이 일정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우리는 지금 10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10발자국을 걸었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발자국을 걸었으면 너 오던 길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를 만들었다면 얘가 그 안의 값이 10발자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그런 논리적 식을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연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다뤄볼 거예요. 자, 함께 공부해 보아요. 네, 일단 우리가 앞 시간에는 고양이가 몇 걸음을 걸었지? 이거 개수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저도 그래서 제 걸음수가 몇 걸음인지 그걸 세는 프로그램 만들었다니까요? 하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프로그램 바로 연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고양이가 걸은 발자국 개수, 그 개수 값이 10발자국이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던 길을 다시 너가 오른쪽을 향해 걸었다면 방향을 탁 바꿔서 다시 왼쪽으로 걸어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개수를 일단 세는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 값이 10인지 요걸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 핵심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 10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할 때는 바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는 연산 블럭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 연산 블럭은 앞으로도 되게 여러분과 친하게 지낼 앤데요.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더하기는 여기 양 옆에 땡땡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얼마, 모르는 어떤 값과 오른쪽에 있는 어떤 모르는 값.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써주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왼쪽에 5를 넣고 오른쪽에 3을 넣으면 5 더하기 3은 이렇게 하면 8이라는 답을 얘가 계산해 줘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는 왼쪽 값에서 오른쪽을 뺐을 때 결과값을 계산해 줘요. 똑똑하죠? 예, 이런 계산. 그리고 세 번째는 곱하기예요. 예를 들어 왼쪽에 5, 오른쪽에 3이면 두 값을 곱한 결과 15가 나오는 거고요. 5와 3이 들어있다면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좀 익숙한 애가 있죠. 누구? 나한수. 우리 레벨 1에 거의 마지막에 나한수를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나한수도 연산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작다, 같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 세 개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논리식, 논리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건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이에요. 오늘 얘네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자, 네모와 네모, 얘는 동그라미, 얘는 네모예요. 네모와 네모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 왼쪽의 값보다 오른쪽의 값이 크다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으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왼쪽에 제가 5를 넣고 오른쪽에 3을 넣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5가 3보다 작으면 5가 3보다 작아요? 안 작아요. 그죠? 이런 거. 또 5와 3이 같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안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쓰면은 5와 3이 같냐? 안 같아요. 그럼 5하고 5는요?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니? 이렇게 물었는데 5하고 3이 같아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근데 같냐고 물어보면 아니, 같지 않아. 우린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는 거짓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거짓. 거짓말이잖아요. 5하고 3이 어떻게 같아요? 똑같다고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거짓. 그럼 만약에 5하고 5가 같아요. 이거는. 그건 진짜예요. 진짜를 한 글자로 참. 됐죠? 이렇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그런 시계에 사용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요. 만약에 첫 번째 값이 7이고 두 번째가 5예요. 7이 5보다 크면 이건 어때요? 참. 사실이죠? 이렇게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때 쓰는 이런 논리식이 있어요. 우린 얘네들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도 두 개 값이 서로 같니? 이걸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또는 뭐뭐가 아니면 이런 것도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면서 시시때때로 사용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원리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0발자국을 걷고 돌아서는 고양이를 만들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만든 것과 비슷해요.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금 다른 점을 설명 조금씩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레벨 2거든요. 이제 조금 아주 기초가 아니라 조금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녹색 깃발을 누르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출발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10발자국 딱 걸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프로그램이 어머 너 10발자국이야? 그러면 이제 더 가지 마. 턴 하고 얘를 방향을 고양이를 왼쪽 방향으로 탁 이렇게 돌려요. 돌린 다음에 다시 걸어가게끔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10발자국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논리적인 사고력을 먼저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선 세팅을 하죠.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고 빨간 버튼 누르면 이 상태에서 스톱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다음에 녹색 깃발 누르면 또 얘를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녹색 깃발을 누르면 원래 처음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초기화 작업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초기화 작업에 뭐뭐가 들어가냐면 변수 만들어 놓고 얘가 몇 걸음인지 이거 개수를 세워야 하니까 변수 만들어서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걸음. 그 다음에 고양이가 처음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90도 방향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 뭔가요? 또 여러분 여기 회전 방식은 고양이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고양이의 처음 위치가 요 자리라는 거 이런 거를 초기화 작업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저하고 함께 얘기를 해 보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열었지 뭐예요. 오늘도 하이 고양이? 네, 고양이가 나타났죠? 우리의 마스코트.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요, 보시면은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세요. 녹색 깃발 아닌가요? 맞아요. 녹색 깃발을 눌렀을 때. 자, 맨 처음에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요. 고양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체크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해요. 바로 데이터에 가서 변수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어요. 자, 변수 만들기 눌러요. 이름은 참고로 고양이가 몇 발자국 움직였는지 이 고양이한테만 지금 사용되는 변수예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겠다. 여기 체크해요. 변수 이름은 이번엔 영어로 제가 써볼게요. walk 이렇게요. 걷는다. walk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변수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하니까 어때요? 우와, 곧바로 무대창에 워크 0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녹색 깃발을 누르면 고양이가 처음엔 걷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를 0으로 일단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녹색 깃발을 누르면 항상 고양이는 여기서 출발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요? 네, 이렇게 끌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놓으세요. 이 자리. 그럼 이 자리가 동작에서 보면 좌표가 잡혀 있어요. x-192, y-46이래요. 이 위치가. 그럼 이걸 끌어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 항상 얘는 프로그램 멈췄을 때 고양이가 여기에 있든 또는 여기에 이쪽을 바라보고 있든 무조건 고양이는 마이너스 192, 마이너스 46으로 다시 오게 돼요. 우리가 녹색 깃발을 누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다 완성해서 친구들에게 공유를 한다 해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이거 막 눌러서 작업해보고 빨간 버튼 누르겠죠? 그리고 다시 눌러도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그러려면 이렇게 세팅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동 작업하고 그 다음은요. 고양이가 항상 오른쪽 방향을 보고 달려가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90도 방향 보기 요것도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방향을 꺾어서 갈 때 막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회전은 왼쪽과 오른쪽만 하도록 지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하기. 요렇게. 이게 처음에 녹색 깃발을 눌렀을 때 초기화 작업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선 그래요. 됐나요? 더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은요. 선생님, 이제 걸어야죠. 맞아요. 걸어야 돼요. 자,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걸음을 걷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계속 걸어야죠. 그러니까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 이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길이가 보세요.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 프로그램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와,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스크래치는 병렬 처리라고 부르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녹색 깃발을 일단 눌렀을 때 이런 초기화 작업도 하지만 또 녹색 깃발을 하나 더 눌러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 똑같은데요? 네. 이걸 이렇게 끌어다 놔요. 이렇게. 그러면
녹색 깃발을 눌렀을 때 이런 초기화 작업도 하지만 동시에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가 걷는 작업도 한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병렬 작업이라고 불러요. 병렬. 한 번에 여러 개 일을 한다. 됐죠?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면 훨씬 시각적으로 어때요? 아, 여기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걷는 동작이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해가 더 쉽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녹색 깃발 눌렀을 때,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분 무한반복, 여기다 놔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녹색 깃발을 한 번만 쓰고 쭉 프로그램 밑으로 내려서 계속 써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는 겁니다. 방법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무한 반복하기 됐어요. 그러면 뭐를 무한 반복할 건가요? 자, 요거 더하기 누르면 조금 더 커져요. 이 화면이. 이게 더 보기가 편하죠? 자, 무한 반복하기. 어떤 걸 반복해요? 이건 앞 시간에 배운 내용과 많이 겹치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일단은 형태에서 고양이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꾸어서 움직이는 데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은요. 이동을 해야 되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되죠?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 이것도 넣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면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이걸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1초는 너무 느리니까 이걸 한 0.3초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은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walk라는 변수의 값이 현재 걸음수가 몇 걸음이다라는 게 이 그릇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에 walk를 1만큼 바꾸기. 이건 앞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러면은 고양이가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워크라는 그릇에 차곡차곡 걸음 개수가 누적되어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걸음거리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앞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끝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몇 걸음? 10걸음인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고양이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너가 워크야, 너 안에 들어있는 값이 현재 10과 똑같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본다고요? 네, 그래야죠. 왜냐하면은 얘가 10걸음이면은 얘는 오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이걸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걸어가게끔 해야 하니까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이겁니다. 너가 10걸음, 지금 현재 10걸음이야? 그럼 방향 바꾸자. 이렇게 조건식을 써야 돼요. 어떤 조건에 만족하니? 그럼 이걸 실행해. 이게 조건식이죠? 우리 레벨 1에서도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요. 제어 블럭에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 보이죠?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우리는 레벨 1에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걸 배웠어요. 오늘 요것만 사용해요. 아니면 요건 이제 곧 나오게 돼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부터예요. 이 블럭을 끌어다가 이렇게 워크 1만큼 바꾸기 그 아래에다 배치를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 요 육각형 보이죠? 여기가 바로 조건이 들어올 자리예요. 그럼 조건은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 거냐면 바로 이거죠. 자, 보시면은 현재 워크, 고양이가 걸을 때마다 1만큼 바꾸기 해서 워크는 계속 값이 이 그릇에 들어간 값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6걸음, 7걸음, 8걸음 이렇게. 그럼 얘가 걸음이 늘어날 때마다 그게 10이라는 숫자와 같냐고 물어봐야 돼요.
10이라는 숫자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10걸음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와 같으면 이게 바로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게끔 현재 90도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럼 선생님, 이 워크 값이 10하고 같냐고 이게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조건식이 돼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워봐야 되겠죠? 자, 방법은 이와 같아요. 여기 여러분, 두 개의 내용이 서로 같냐? 이건 연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연산식이 되는 거죠. 자, 연산으로 오세요. 그럼 연산으로 오면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요?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니?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다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냐? 그럼 왼쪽에는 뭘 써줘요, 여러분? 왼쪽에는 워크. 됐죠? 자, 요 변수에 저장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라고 쓰면은 이거는 그릇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릇 이름, 즉 변수를 쓰면 당연히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워크라고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보면 변수 이름 뭐라고요? 워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워크를 이렇게 끌어다가 왼쪽 네모칸에 이렇게 슉 집어넣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워크에 저장된 값이 뭐랑 똑같으면? 10이라는 숫자와 같으면.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써야 돼요. 어떻게? 네모칸에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리고 1,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산식. 됐어요?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만약에 내가 물어볼게. 워크 변수 너 이리 와봐. 예. 네가 갖고 있는 값 10하고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5발자국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가 5발자국 왔어요. 그러면 10발자국하고 같지 않죠? 그럼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가요. 또 계속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워크라는 값이 10이 됐어요. 그러면 10이 10하고 같니? 같죠? 그러면 바로 이 밑에 내용을 실행해요. 그럼 열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여러분, 지금 현재 10발자국이 정말 됐단 말이지? 그러면 동작에서 나는 고양이의 방향을 반대 방향, 즉 어딥니까? 오른쪽의 반대. 그렇죠. 왼쪽, 마이너스 90도 방향 보기.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와, 이게 다인가요? 다예요. 그러면 10발자국까지 걷다가 10발자국 넘어가면 무조건 방향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자, 돌려볼까요? 어떻게 실행하느냐고요? 그냥 녹색 깃발이에요. 이거 누르면 얘가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해요. 자, 가볼까요? 자, 녹색 깃발 가요. 자, 개수 보세요. 10개 됩니다. 곧 돌아가요. 확인되죠? 스톱. 자, 이렇게 스톱을 했어요. 그러면 자, 다른 사용자도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뭐 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서 실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녹색 깃발을 누르면 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른쪽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기화 작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깃발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에 세팅하도록 한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스크래치를, 이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어딘가에 올린다. 그러면 반드시 초기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2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필요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봤네요. 이해되나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프로그램 내용을 고쳐도 좋아요. 자, 그럼 어디 정리를 해볼까요? 쭉쭉쭉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값이 10이라는 숫자하고 같니? 그러면 방향을 왼쪽으로 돌려줘. 이런 동작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이 필요하다면 연산식을 이용해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일단 저장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놓겠습니다. 뭐라고 저장을 하냐면은, 스크래치 우리가 레벨 2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SCRATCH2 02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대로 잘 되길 바라겠지만 안 되는 분은 이걸 열어서 프로그램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해보냐면은 현재 프로그램이 지금 10걸음 넘으면 어떻게 돼요? 10걸음이면 방향을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 내용 대신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면 고양이가 10걸음 넘게 걷잖아요. 그러면 야옹 이 소리가 재생되는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고양이가 10걸음 걸으면은 10걸음을 넘게 걸으면 그때부터 야옹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충분히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세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고치지? 그러니까요. 10걸음을 넘었다. 바로 이거죠. 이 식이죠. 그러니까 10걸음하고 똑같다가 아니라 10걸음, 이 워크가 10걸음보다 크면 이렇게 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보고 그렇게 되면 소리를 재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힌트 드렸어요. 제가 마우스로 이 자리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고쳐보세요. 여기를. 됐나요? 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논리적인 창의력이 빛을 발할 거예요. 꼭 만들어 보세요. 응용이 필요해요. 응용이. 그리고 또 하나 배우신 게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지면 옛날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긴 것도 없지만 녹색 깃발 클릭하면 그 밑에 내용을 계속 썼는데 이러면 프로그램 길이가 되게 길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녹색 깃발 눌렀을 때 초기화 작업 따로, 녹색 깃발 눌렀을 때 고양이의 움직임 동작 따로 이렇게 병렬로 작업을 만들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간단 명료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야 이 스크래치는 여러분 공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에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올리면 다른 친구들도 이 스크래치 얘가 어떻게 프로그램 짰지? 이거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도 더 빨리 보고 이런 의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병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아요. 복잡한 거 우리는 싫어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좀 많이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은 연산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 우리가 체크하는 거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응용 작업이에요. 좀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